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사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죠. 자, 문제 1번은 요 제조소 등에다가 요 전기 설비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이 소형 소화기를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했는데, 요 전기 설비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요 소형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준 바닥 면적은 바로 요 100제곱미터가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화 설비의 요 설치 기준을 보면은 전기 설비의 소화 설비는 소형 그 소화기를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소요 단위 계산하는 방법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요 제조소하고 요 취급소일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고, 비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절반이죠.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저장소일 경우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비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의 그 2분의 1인 75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그 다음에 오염물은 지정 수량의 요 10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은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요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소화하는 소화약제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그 소화 방법은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도 하죠. 또는 이걸 우리가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연쇄 반응을 억제해서 소화하는 약제는 할론 소화 약제니까 이 할론 1301이 그 할론 소화 약제가 되겠죠. 자, 물은 무슨 소화예요? 요거는 그 냉각 소화죠. 포는 질식이 주된 소화 효과고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또 냉각 소화도 되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는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냉각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화 원리가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냉각 소화, 8화 이하로 온도를 낮추는 거, 그다음에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기화열하고 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사용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질식소화라는 것은 대기 중에 산소 농도 21%를 15% 이하로 낮추어서 소화시키는 걸 우리가 질식소화라고 한다는 거. 다음 억제소화, 이건 우리가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 화학적 소화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쇄 반응을 갖다 억제하는데, 이 부촉매는 산화 반응을 느리게 하는 거고, 정촉매는 산화 반응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촉매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반응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걸 우리가 부촉매로 하는데, 부촉매 그 소화 효과 순서 있죠? 그래서 불소, 염소, 브롬, 요드가 있는데, 요 부촉매 효과 순서는 요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불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제거소화, 대표적인 것이 요 산불화재, 그다음에 화학 반응기 화재, 그 다음에 유전화재, 그 다음에 이 촛불을 갖다가 입김으로 불어서 화염을 제거시키는 거, 그것도 제거소화죠. 그 다음에 피복소화, 가연물의 그 주위를 공기와 차단시키는 거. 자, 희석소화라는 것은 농도를 갖다가, 가연물의 농도를 갖다가 낮추어서 소화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하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요 강제 이중벽 탱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강제 이중벽 탱크라는 것은 여기에 탱크의 그 본체가 있는 거죠. 이 주위에다가 다시 탱크에 벽을 쌓아놓는 거, 이걸 우리가 이중 벽 탱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탱크의 이 본체하고 이 외벽 사이에는 몇 미리 이상의 그 감지층을 두냐면 3mm 이상의 감지층을 두는 거죠. 그다음에 이 스페이서라는 거, 이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스페이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페이서라는 것은 이 외벽하고 탱크 본체하고 외벽 사이에 그 틈을 갖다가 지지하기 위해 하나의 그 기구를 우리가 스페이서라고 하는데, 이 스페이서는 여기 보시면은 요 재질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여기 틀린 거죠. 재질을 같게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죠. 그 다음에 요 탱크 전용실 없이 지하에 직접 매설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최대 시험 압력을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여러분, 이 스페이서는 탱크 본체하고 재질을 같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4번으로 가죠. 자, 이 4번은 단백포 소화약제의 제조 공정에서 요 부동제라는 것은 이 동결을 갖다가 방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빙점을 갖다가 요 낮추어 가지고 겨울철에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제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에틸렌 글리콜 있죠. 그래서 요 에틸렌 글리콜은 그 제4류의 3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건 CH2OH로 구성된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시하면 C가 2개고 H가 4개, OH가 2개죠. 그래서 요 에틸렌 글리콜 우리 자동차의 부동액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포 소화약제 제조 공정에서 부동제로 사용되는 것은 요 에틸렌 글리콜,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에틸렌 글리콜 제4류의 3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고, 이건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놈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부동액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흡습성이 있고 단맛을 가지고 있는 무색 액체라는 거, 그 다음에 독성이 있는 이가 알코올, 여기 OH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가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이 8리터 용량의 소화 전용 물통의 능력 단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간이 소화 연구에 요 능력 단위,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8리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의 용량이 8리터일 경우, 그 다음이 80리터예요. 그 다음이 190리터. 능력 단위는 0.3부터 0.3. 자, 여기 용량이 8에서 80이면 10배지만 능력 단위는 10배가 안 되는 거죠. 약 5배니까 1.5단위. 그 다음에 요 190리터도 80에 한 20배가 넘죠. 그건 뭐 4배가 되는데, 능력 단위는 2.5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80, 190, 능력 단위 0.3, 1.5, 그 다음에 2.5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8리터 용량이니까 0.3단위,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마른 모래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건조사. 그래서 마른 모래 삽을 1개, 상비, 비치를 한 50리터 한 포가 0.5단위. 그다음에 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요 놈을 마찬가지로 삽을 1개 포함하고 160리터 한 포가 1단위라는 거.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오염물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되는 요 경보 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요 경보 설비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 비상 경보 설비, 그 다음에 확성 장치 또는 비상 방송 설비죠. 그래서 여러분 요 경보 설비는 자비, 확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보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 비상 조명등 설비 있죠? 요거는 피난 설비예요. 경보 설비가 아니고 사람이 피난할 때 도움을 주는 설비죠. 그래서 요건 피난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은 7번 가죠. 자,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전기 방지 예방 대책이 아닌 것. 자, 이 정전기 방지 대책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접지죠. 두 번째가 공기를 이온화하는 거. 세 번째는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물질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1번에 요 접지시설 하는 건 맞는 얘기죠. 두 번째,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하는 거 맞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 습도 70% 이상 유지죠. 그럼 틀린 건 4번이 당연히 나오겠네요.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비전도체 물질, 요게 틀린 거죠. 전도체 물질을 사용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을 사용해야 정전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8번 가죠. 자, 15도씨의 기름 100g에다가 8,000줄의 열량을 주면 기름의 온도는 몇 도가 되겠는가? 단, 기름의 비열은 2줄/g 도씨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기름이니까 단지 15도씨에서 몇 도까지 올리느냐? 액체에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현열이니까 필요한 열량은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차를 곱하면 이게 바로 필요한 열량이죠. 자, 필요한 열량은 얼마를 주었었어요? 8,000줄을 주었죠. Q 값을. 그래서 8,000줄은, 자, 질량은 몇 g이에요? 100g이죠. 자, 비열 C는 비열 주어져 있죠. 2줄/g 도씨. 자, 온도 차니까 온도 차는 고온의 온도에서 저온의 온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온의 온도는 지금 얼마예요? 1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T2를 계산하면 돼요. 자, 보시면 이거 계산하면은 8,000은 100하고 2 곱하면 200이죠. 곱하기 T2-1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2-15는 8,000을 2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40이 되는 거죠. 그럼 T2는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죠. 40 플러스 15. 그럼 55도가 바로 8,000줄의 열량을 주면은 5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네,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탱크 화재 현상 중에서 요 블레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였는데, 여러분이 그 탱크의 현상은 여러 번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보일 오버, 프로스 오버, 슬롭 오버, 블레비 현상. 요 네 가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보일 오버는
탱크 저부의 물이 갑자기 끓어 넘치면서 연소하면서 오버플로우 되는 거, 연소하면서 분출인데 반드시 탱크 바닥에 있는 물이 비등하는 거죠. 갑자기 끓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슬롭 오버, 요 슬롭 오버는 탱크에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를 위해서 물을 방사하면 그 물이 기름의 그 표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끓어 넘치면서 연소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유류가 연소하면서 분출되는 거. 요거는 물이 연소유 표면을 갖다가 들어갈 때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프로스 오버. 자, 프로스 오버는 요거는 유류가 연소하지 않고 분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블레비 현상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폭발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폭발 현상이니까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비등 상태, 끓는 상태에서 액화가스가 기화해서 팽창하고 폭발하는 현상. 요거 우리가 블레비, 여기 나오죠. 보일링, 리퀴드, 익스펜딩, 베이퍼 익스플로전. 다음은 10번 가죠. 자, 오염물을 운반 용기에 담아서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해서 적재할 경우에 혼재해도 무방한 거. 자, 혼재 기준.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4, 5, 6. 요건 혼재가 다 가능한 거죠. 별도로 2, 4, 그 다음에 5, 4죠. 5, 6하고 4, 6. 혼재가 가능한 거예요. 자, 1번에 1, 6하고 6, 6. 혼재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혼재해도 무방한 건 1, 6하고 6, 6죠. 2번에 2, 6, 6는 안 되죠. 3번에 2, 6하고 3, 6도 안 되죠. 4번에 3, 6, 5, 6 없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인데 요 혼재 기준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내용. 다음 11번 가죠. 자, 오염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요 지정 과산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래서 요 지정 과산화물은 유기 과산화물이 있죠. 자, 유기 과산화물의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요건 오류 오염물로서 지정 수량이 10kg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벤조일 퍼옥사이드, 그래서 BPO라고 하죠. 과산화 벤조일. 그 다음에 요 아세틸 퍼옥사이드, APO. 그 다음에 요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에서 MEKPO.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유기 과산화물인데 지정 수량이 10kg예요.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정 과산화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 과산화물이라는 것은 제5류 오염물 중에 유기 과산화물이나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서 지정 수량이 10kg인 걸 우리가 지정 과산화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표현된 것은 바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은 12번 가죠. 다음과 같은 반응에서 5세제곱미터의 탄산가스 CO2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양은 몇 킬로그램이냐? 표준 상태이고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지금 일종 분말인 요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2몰이 열분해가 되면 Na2CO3 탄산 나트륨이 생기고요. CO2 생기고 여기에 뭐가 생겨요? 물이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요 NaHCO3의 분자량. 자, Na는 원자 번호가 여기 11번이에요. 수엘리, 배붕탄, 질산풀, 네나 11번이죠. 홀수니까 원자량은 홀수는 곱하기 2하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2하면
22, 여기에다 1을 더해주면 23이 원자량이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Na23. 자, 수소가 1이죠. 탄소 12, 산소 16이 3개죠. 요거 계산하면 분자량이 요게 84가 나오죠. 자, 그러면 NaHCO3 84가 2몰이니까 곱하기 2. 요 놈이 킬로그램이 열분에 하면 산소 1몰이 나오는 거죠. 자, 1몰은 얼마예요? 22.4. 여기가 킬로그램이니까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요놈 CO2 5세제곱미터를 만들려면 요놈이 몇 킬로 필요하냐? 요거 여러분이 대각선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건 서로 같아야 되죠. 자, 그럼 2 곱하기 84kg 곱하기 5. 요놈은 요거부터 곱하죠. 자, x 곱하기 여기 22.4죠. 이거는 2 곱하기 84 곱하기 5세제곱. 그래서 x는 22.4분의 2 곱하기 84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7.5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에 37.5 킬로가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가 그램이 나오면 단위가 그램이 나오면 이쪽 부피가 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킬로그램을 적용하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가 세제곱이 되는 거죠. 다음 교재에 지금 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그램이 아니고 요게 오타죠. 킬로그램이에요. 다음은 13번 가죠. 자, 13번은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이 옥내 저장소에 설치해야 되는 요 경보 설비를 물어본 거죠. 자,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이나 취급하는 요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 14번 가죠. 자,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 CO2를 갖다가 방사할 경우죠. 그래서 CO2를 방사할 때 여기서 CO2가 여기서 기체 상태로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방사될 때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고체 CO2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줄 톰슨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 톰슨 효과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요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코크스 금속분 목탄 연소 형태에 해당되는 거.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은 요거는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표면 연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에요. 또 요 증발 연소 고체 물질로서는 왜 황나프탈렌, 파라핀, 왁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액체 물질로서는 제4류 오염물이죠. 그 다음에 요 분해연소. 분해연소는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그 다음에 중유,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고요. 자기연소, 내부 연소하는 물질은 오류 오염물.
그다음에 확산연소, 이거 우리가 기체죠. 가연성 기체.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16번 가죠. 자, 16번은 5개의 공작물로 되어 있는 것. 자, 5개의 공작물이 있을 경우에 요거는 내화 구조로 간주해요. 일반 취급소 형태가 5개의 공작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벽을 우리가 내화 구조로 간주를 하는 거죠. 자, 소요 단위를 물어봤어요. 자, 취급소죠. 자, 취급소면 여기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 해당이 되고 5개에 있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내화 구조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100제곱미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대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면적으로 우리가 간주하죠. 그래서 그 소요 단위는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기준 면적 1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바로 5단위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돼요. 그래서 요 5개의 공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외벽을 내화 구조로 간주한다는 거, 그다음에 최대 수평 투영 면적을 연면적으로 계산해 준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17번 가죠. 자, 수용성 가연성 물질에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방사해서 가연물의 농도를 연소 농도 이하로 낮춘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드럼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이 안에 아세톤이 들어있다. 자, 아세톤에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다량의 물을 갖다가 방사하겠죠. 그래서 물을 방사하면 아세톤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80%였다가 요놈이 물하고 섞이면서 요놈이 뭐 40%로 떨어졌다. 그럼 연소가 중단이 되는 거죠. 즉 산아세톤의 농도가 80%에서 40%로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희석 소화라고 해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소화 원리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꼭 여러분이 이거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화재별 급수에 따른 종류하고 표시 색상을 모두 옳게 나타낸 거. 자, A급 유리 화재가 아니고 일반 화재죠. 색 표시는 백색이죠. 자, B급 유리 화재 맞죠? 색 표시 황색. 예,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화재의 분류에서 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최근 추가된 게 주방화재라고 그랬죠. 이 주방화재는 K급에 속하죠.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 백색으로 표기하고요. B급은 유류나 가스화재인데 황색으로 표기한다는 거. C급은 전기화재 청색, D급은 금속화재. 그 다음에 이 K급은 주방화재죠. 다음 19번. 소요 단위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외벽이 내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죠. 연면적 300제곱. 자, 저장소니까 여기 두 번째 해당이 되죠. 저장소의 건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로 하죠. 그러니까 소요 단위는 연면적 300을 기준 면적 150제곱으로 나눠주면 2단위가 바로 소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라는 거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죠. 다음은 20번 가죠. 자,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소. 자,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되는 거는요. 제조소나 요 일반 취급소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옥외 탱크 저장소,
그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는요, 액 표면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액 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소화 난이도 1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성 취급소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되죠. 자, 1번에 요 제조소죠. 연면적 1000제곱 이상. 당연히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되죠. 자, 2번은 5개 탱크 저장소, 액 표면적 40제곱미터 이상 맞는 얘기고, 모든 이송 취급소는 규모와 관계없이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되죠. 자, 4번에 요 안반 탱크 저장소, 액 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인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죠. 제6류 오염물만 저장하는 거, 그러면 제외가 되는 거죠. 제외.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소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